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안부 안전개선과 이금경 사무관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얼굴이 궁금하실 거라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나중에 보시더라도 안채는 좀 해주십시오. 오늘 그 대전시 연합회 봉사단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 저한테 그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역시 대전시다. 대전시 모니터 봉사단 앞에도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게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저는 승낙했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 안전신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활동 성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안전신문고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신고 우수 사례를 저희가 그 분기별로 하고 있던 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년도 했던 주요 활동 성과, 그리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에서 신고 현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과 협조 당부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신문고 다 아시죠? 우리 일상 속에서 모든 위험 요소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 신고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그렇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요, 우리 그 2014년도에 가장 큰 사고가 있었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먼저 신고 방법이나 어디다 신고할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빈번한 사례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할지 정부의 역할이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고가 가장 큰 계기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신문고 처리 과정은 간단합니다. 신고하신 분들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국민신문고를 들어보셨죠?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이건 국민신문고 허브의 역할이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행안부에 파견 오신 6분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처리 분류하고 있는데, 그 처리하는데 저희 그 시스템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80% 정도는 자동 분류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파견 오신 분들이 수동 분류해서 처리 기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처리 기관으로 가면 처리 기관의 총괄 민원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로 또 이렇게 토스를 하죠. 그러면 이제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그 신고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가끔씩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해보면 답변 기일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안전 감찰을 한번 병행해야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 시스템 성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세월호가 4월 16일 날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정권 시대에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라고, 그 안전신고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의 안전제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월 30일부터 안전제보 코너 쪽에다 신고할 수 있게끔 했다가 안전신문고 포털을 그 해에 12월 달에 구축을 해서 그 다음 이듬해에 15년도 2월 달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또 구축을 했죠. 가장 많이 신고하는 게 90% 이상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영어로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17년도에 영어로 안전신고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월 17일 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토대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4대 불법 주정차 아시죠? 요즘 4대 불법 주정 때문에 저희 안전신고가 무지기수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일 같은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화물차 후보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하게 요청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시면 후보 안전판 하단에 있는 거죠.
안전판이 불량하거나 그리고 반사지가 미부착되거나 그다음에 후미등이 파손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속도로상에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968명이 지정돼 있어요. 이분들이 2인 1조로 3교대를 해가지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따로 안전순찰원들이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에서도 매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9일 날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5대 불법 주정자로 좀 들어가 있었죠. 여기서도 좀 이거는 좀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바로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신고 건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0월 말까지 아마 22,000건 들어온 것 같고요. 지난달에 한 4,400건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라는 코너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하급수 쪽으로 좀 신고를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신문고하고 생활본표 신고가 있는데, 안전신문고는 우리 같은 행안부의 안전개선과에서 하고, 생활불편 신고는 행안부의 생활공감정책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중복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항의가 빗발쳐서 좀 통합하자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지난달 10월 23일부터 서서히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10월 23일 날 그 생활불편 신고에 불법 주정차 기능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이제 안전신문과 가장 유사하게 많이 중복된 분야라서 이 신고 기능을 안전신문 기능에 바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11월 6일 날 그 불법 신고 기능을 차단했더니 굉장히 민원이 폭발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생활불편 신고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 안전신문은 좀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민원이 전화가 옵니다. 왜 막았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12월 1일 날, 1일부터는 이제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통합을 시범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14일 날은 이제 생활불편 신고 기능을 완전히 죽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합은 금년 막 가기 전에 12월 29일 날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동영상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3분짜리인데요. 이 동영상은 사실은 저희도 매년 워크숍이나 토론을 하는데 이때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코로나19로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많이 못하고 접하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보내고 봉사단에도 보내서 좀 활용하라고 했고 우리 그 포탈이나 안전신문고 앱에 보면 홍보 영상물에 올라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신고 우수신고 사례인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우수 신고된 사례를 좀 선발해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도 선정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는데 1분기 때는 이제 11점이 선정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신고가 가장 우수권으로 좀 잡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우수 10건 중에 좀 사진을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맨홀 뚜껑 같은 경우 이렇게 개선 조치했다는 거. 다음 2분기 건요. 2분기 때는 조금 13건, 최우상점, 우수 12점을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입달 신고건에 대해서 주로 서울 쪽에서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우수는 지금 제가 자전거 도로 블록 파손, 이거는 안전모니터 부서에 자전거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라고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또 신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3분기 거는 이제 3분기 때는 최우수점이 안 나왔어요. 다 거의 평준화였다고 그래가지고 우수만 26점이 선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저기 반사경
접합 부분이 좀 떨어져 있죠. 저것도 굉장히 위험해서 했는데 그거를 좀 개선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미끄럼틀을 하단 부분이 아이들한테 크게 손상될 위험성이 있어서 저것도 개선 조치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연간 신문고 통계 상황을 보면 이제 출범 이후에 지금 304만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304만 건인데요. 지금 어제까지 보니까 325만 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256만 건 중에 84.3%가 개선 조치됐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133만 8천 건이었잖아요. 어제까지 보니까 155만 건이 됐어요. 저희가 연간 목표가 130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분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연말까지만 가면 180만 건이 올해 180만 건이 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관해서는요, 각 지자체별로 포상금을 좀 지급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중앙부처는 포상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기재부에서 당초 2천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을 하려고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포상금을 하고 있다고 1,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어떻게 제대로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해볼까 해가지고 금년 5월 달에 포상금 지급을 하는 고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는 6월 29일 날 주정자, 불법 주정자 추가로 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7월 1일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하고 포탈에 좀 들어가서 보시면 신고했고요. 신고 대상은 주로 집합금지 이전이라 많이 들어온 게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미착용 이런 건수들이 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제한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에 비해서 코로나 제한이 엄청 많은데 그거 부분은 저희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안부에 다른 해당된 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아마 제한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개선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정부 혁신과제는 이제 저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이게 금년도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대전시 자전거 동호회연합회에서 최초로 안전 스티커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지난해 국민참여자들도 간담회 때 참석하셔가지고 좋게 말씀 발표해 주셔가지고 스티커 이게 정책 제안으로 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중심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배부해서 이렇게 할 건지를 좀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신고 스티커를 무작정 국민들한테 준다면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안전 모니터 봉사단을 주축으로 좀 해보자 싶어서 이게 안전 신고 스티커를 했는데요. 기존에 좀 아이디어로 좀 좋은 걸 줬는데 이걸 좀 표준화를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표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좀 다시 시안을 해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각 시도에 이걸 표준화를 좀 만들어서 배부로 하게끔 하려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강원도만 빼고 다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신고 건수는 많지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10월 달까지 한 538건 정도가 신고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신고가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분표 신고하고 안전신고의 통합이 이제 10월 23일부터 금년 말 가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통합할 건데요. 이 사업은 아까부터 말씀해주신 지자체 담당 업무 직원들이 또 가중되고 중복된다. 우리 국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고 메뉴가 통합되면 분류가 돼 있어요. 세 개 분류로 안전하고 생활불편 정책지원. 정책지원에서는 불법 주정차하고 코로나19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메뉴를 좀 구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시면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정차가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우수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신고건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단순 신고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그 1차 전문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하는데요. 김윤호 교수님이나 이미숙 교수님도 좀 자문위원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문위원 네 분이 1차적으로 들어온 거에서 심사를 하고 2차 때 그 행안부 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 2, 3분기까지 총 50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최우수는 50만 원, 그리고 우수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점검은 이제 제가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후 처리,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요. 이번에 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새로 오신 김희견 차관님께서도 업무 연동 보고 때 이 말씀을 좀 진짜 강조하셨어요. 신고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후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라 해가지고 내년도는 좀 강화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신고 들어온 것 중에 유선으로 전화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 발생 처리가 안 된다고. 또 그리고 안전관리 분석 시스템에 안전신고 관리 분석 시스템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 지연되고 있는 것들, 수용이라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 조치 안 된 부분들, 그리고 무작정 불수용이라고 한 답변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점검 나간 그 119개소를 17개소를 갔다 왔는데요. 그중에 89건이 이제 개선 조치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간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가면 85%는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예산이 정말 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할 상반기 내까지 할 사항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앞부분 다시 한번 주세요. 저희가 이거 현장 점검 나가면 KTV 한국정책방송원에 우리 동네 개선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작년 10월 달에 6개월 과정으로 이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 현장 점검에 이렇게 소스를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장의 선상에서 계속 인기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탄 다음에 또 되더라고요. 기자님이 가서 인터뷰하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또 조치를 또 가기도 전에 조치한 데도 있어요. 또 갔다 와서 또 바로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현장 점검 갔던 보도된 내용입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KTV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 동네 개선문이라는 프로그램 들어가면 그 방송에 나왔던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는 이제 최근에 낸 것만 제가 그 중간에도 많이 있는데 넣었던 것만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2분기 때 이제 18만 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안전신고가 13건이 됐다는 언론 보도 한 장 나갔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지금 11월 말까지 가을철이죠. 이거 안전신고 홍보거리에서도 했고요. 아마 지금 우리 또 이벤트에서 쿠폰이 또 나갈 거예요. GS에서 무작위 추첨해가지고 1인당 5,000원권 아마 나갈 거니까 부지런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쪽에서 보면 이제 안전신고서 포상은 아까 1, 2, 3분기 때 총 50점을 선발해가지고 570만 원이 이제 지급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연간 1,000만 원에서 이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신문과 생활보편신고 통화 이벤트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제 신고하신 분들한테 이것도 무작위로 추첨해서 1인당 5,000원권 200명까지 해서 100만 원을 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안전신문고 300만째 신고하신 분이 선정이 됐어요. 이분은 충남 예산분인데 1950년생인데 그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고 당선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날 했거든요. 근데 안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신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7월부터 9월 9일까지 2달간 했는데, 아이디어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획기적인 점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뭐 최우수, 우수까지 주려고 했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어가지고, 총 8점을 선정해서, 장려로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신고 마일리지 정리 우수자한테도 12월 달에 150만 원 건데, 아까 지자체에서도, 대전에서도 우수 마일리지한테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좀 중복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주고, 또 여기서 주면 그 주는 사람만 받는 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담당하신 사무관님한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기 집중 신고 이번 때는 저희가 계절별로, 그다음에 국가안전정기할 때 신고 때 GS 편의점이죠. 거기 마트 편의점에서 BGF가 협찬해가지고 1인당 5,000원권을 지급을 좀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 신고봉사단 현황을 보면, 물론 대전시에서도 그 인구 대비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전모니터 봉사단원들도 대전연합시 연합회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는 데는 잘 아는구나. 물론 인천 연합회장님도 오셨는데, 인천도 잘하는데 이 순위 안에는 좀 못 들었어요. 네, 작년까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예, 더 열심히 하시면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합회별 회원수 대비 신고 건수 비율을 보니까, 뭐 신고 건수는 전체적으로 예, 신고 건수도 전체적으로 높죠. 회원수 대비에 1인당 한 명당 4건 정도, 4.5건 정도 신고를 하고 있는데 전체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재난관리 평가에 안전모니터 봉사 신고율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불리한 게 각 그 지자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회원수가 많은 데는 불리하겠죠. 네. 회원수가 적은 데는 저 대전 같은데, 부산 같은데 보세요. 회원수가 적고 신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순위로 보면 1위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그 작업을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을 한번 다시 한번 그 지자체에서 한번 걸려줬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동안 가입은 했지만 활동을 안 하거나 어떤 제명되신 분들,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전출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 좀 해주면 신고율이 좀 많이 평준화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발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표를 다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제 안 된다면 지표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된 그 내년도 추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중순경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지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고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직원들이 감당 못할 만큼 신고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고 양보다는 질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신고의 질을 따져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 요소인 거를 그래서 높은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 조건을 이렇게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테마나 계절별로 집중 신고 운영 기간 때는 이제 저희 포상금, 내년도도 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그 포상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처리기간 이행실 때 조사를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또 저희가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행안부 안전감찰관실하고 병영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저희 같이 못 갔고요. 따로 단독으로 전라북도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한번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병행하지 않았고 안전감찰관실 단독으로 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감찰관실 끼고 가면 아무래도 또 불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강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평가지표 재난관리 평가에 평가지표가 신고율하고 수용률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여율로 개선 조치율로 좀 바꿀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갈 때 모니터링 할 때 신고하고 나서 3개월 이상 개선 조치가 안 되면 주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현장 점검 갔다 와서 6개월 뒤에도 이렇게 개선 조치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감당관실에다가 통보해서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개선인데요. 지금 신고가 계속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안전신문고에도 음성 지원, 인공지능, 챗봇이나 그 삼성 빅스비를 연동해서 안내 기능을 좀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장애 있으신 분한테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주차 차량 번호가 이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도입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불법 주정차에서 차량 번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차량 번호를 잘 인식 못해가지고 불수용된 사례가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좀 해서 편리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조 당부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안전신고하고 생활불편 신고가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활불편 신고하신 분들이 민원 전화 또 질의들 엄청 오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생활불편 신고는 신고 기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만 신고하신 분들이 막상 여기 통합된 시스템 들어오려니까 사진 2장 찍어서 기다려서 이렇게 올린다니까 불편한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그냥 2~3배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 조금 통합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챗봇 기능하고 삼성 빅스비를 이용해서 시스템 안내 기능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참여 정부 혁신 과제 중에 하나인 안전 스티커 활용은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연말 되면 한번 좀 얼마나 됐는지 신용 건수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상 안전 스티커만 찍어온 걸 이렇게 딱 바로 나오고 통계치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시스템이 걸러내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 파악해서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일치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저 신고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뭐 누구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고 관련 문의 있으면 담당자별로 연락처입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신문고 활동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활동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금경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생활 속 안전수칙과 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김성재 교수님의 발표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